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금을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꽤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골드. 사람마다 취향이 있겠죠. 저는 금을 보면 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금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금도 사실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처음에 금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미국이 아무리 봐도 달러를 너무 많이 찍고 있는 거예요. 달러와 금의 이 비례 관계는 아세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미국은 싫어하기 때문에 금을 의도적으로 금 가격을 누르는 행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금 가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에서야 뭐 저렇게 주목을 받는 거지. 금 가격 보시면 2012년 정도의 고점을 찍고 거의 2020년도까지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별 매력이 없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찍었잖아요. 팬데믹 때. 그때부터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금값이 조금 지루한 한 3년 정도의 보합을 지낸 다음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올해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달러에 대한 불신 사태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만큼 빚을 많이 지면서 달러를 발행했으면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불신에 의한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불신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고 미국 달러를 팔고 있죠. 국채를 팔고 있어요. 자, 그럼 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넘어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블로그 글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블로그 여기 주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글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꽤 오래전에 쓰신 글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독일의 화폐 가치가 거의 뭐 지금 베네수엘라급 된 거예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맛이 간 거죠. 화폐를 막 찍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화폐를 많이 찍으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복지 지출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늘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 금값과 은값은 어떻게 됐었을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수치를 자세히 보면 1919년도에 금값과 은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1년 뒤에 거의 6, 7배가 이제 오르게 되죠. 1년 뒤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좀 단기간에 우리 차트로 보면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차트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죠.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가치가 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차 파동 나오면서 이게 복리로 부풀어 올라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결국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셀 수가 없죠. 그냥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달러의 가치가 신뢰를 잃으니까 금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국제 시세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시세예요. 그렇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금값이 아니에요. 이 시세에 연동이 돼서 이게 달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환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금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한국 안에서의 시세가 폭등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예가 트리기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의 금값이 사실 비슷해요. 우리나라 돈 뭐 얼마면 저기 나라 돈으로도 또 비슷한 가격에 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중에 트리기에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서 물가 상승이 심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른 시세를 쫓아가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환율이 무너지기 때문에 금값은 자연스럽게 국제 시세는 머물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금값은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만약에 화폐를 많이 발행하려고 한다.
나라가 경제력이 좀 안 되는 나라가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그 돈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겠죠. 너무 많이 널브러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지금 금리 엄청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화폐 이런 것도 막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금값이 자체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시세에 따라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를 여러분이 만약 하신다고 하면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그닥 오른 수치가 높진 않거든요.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닌데 다른 자산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금값을 어느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험 가입하시죠? 혹시 내가 어디 아플지 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또 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가입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망보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왜 가입합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병원비라든지 또는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실물자산 금과 은이 보험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보험이냐? 이건 경제적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사실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세력 마음이에요. 정말로. 누가 던지면 그게 경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던지면 그냥 트럼프가 지금 관세고 뭐고 나발이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주식 매수하면 뭐예요? 경제 위기 안 터져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언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터진다, 부동산 터진다, 주식 터진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결국 안 터졌죠. 왜요? 세력들이 안 던지니까. 세력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계속 폭등하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터지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금과 은을 마련하는 장치는 괜찮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미국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저렇게 계속 깡패짓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을 꺾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이 이쪽에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나라에.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이 친절한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의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뺏어오겠죠. 이건 어디에든 통용되는 원리죠. 빚을 못 갚으면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때 엄청나게 뺏겼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빼앗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먹거리 산업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 개념으로 금을 사는 건 괜찮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뭐 어떻게든 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TF 투자라든지 또는 금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한 금 투자 방법을 따로 찾아서 재산의 어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을 좋아해서 실물금을 쥐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